자, 우리 이제 정부 실패 현상을 학습을 했고, 자, 또 하나 정리할 게, 자, 여러분들, 문제 나눠드린 거, 잠깐 좀 보세요. 5번. 자, 5번은 뒤에서 좀 봐야겠구나. 그냥 교재를 잠깐 봐야 되겠구나. 자, 교재에서 여러분 정리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자, 페이지 40, 우리 본문 교재 40페이지. 자, 4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책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거기 민영화,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방식을 토대로 개입을 하는 거 나왔죠? 이걸 다 머릿속에 입력을 좀 시켜놓아야 돼. 자, 이건 제가 강의 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박민영 들어봤죠, 박민영. 저기 뭐 요새 안 나오더라. 거기 여기 뭐 이게 여기 클럭인가 뭐 선절하는 애 있잖아. 그 여기 뭐 어깨 치료할 때 이렇게 뭐 쓰고 뭐 무릎 치료할 때 쓰는 게 있어. 그 클럭인가 뭔가 그 선절하는 여배우 있는데 박민영 아니야. 박민영이 죽었죠. 삼인영. 거기 사적 목표 설정 민영아 삼인영 이었습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이 사적 목표의 설정이 바로 뭐냐면 조직 목표의 내부성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괴리 얘기했지. 그걸 사적 목표의 설정이라 그래. 그 밑에 파생적 예비 효과, 파보기. 그래서 파생적 예비 효과는 파보기, 보조금 삭감, 기는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자, 맨 밑에 여러분들 권력의 편지 나온 거 있죠. 권민규. 그래서 민영화, 규제 완화. 나머지 X의 비효율성, 비용에 추정하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인영, 파보기, 권민규 이렇게 세 가지만 외워두시고 다른 건 다 들어간다. 됐습니까? 됐지? 그것도 외워둬야 돼. 그것도 출제해서 좀 거론되는 파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 실패 현상에 대한 것들을 자 기본적인 특징들은 다 학습을 했고, 자 그 다음 정리할 게 바로 뭐다? 이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책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자 대응책 자체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40페이지 좀 전에 봤던데, 이 정부 실패 대응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소정부론 구축 전략이에요. 소정부론 구축 전략. 그래서 소정부론 구축 전략에 관한 형태가 우리 교재에 4가지 형이 쭉 나오고 있을 거야. 권력의 민주화, 두 번째 나온 게 행정기능의 재정립, 그다음 세 번째 나온 게 민영화 3가지가 나왔어. 여러분들. 자, 권력의 민주화를 얘기할 때는 권력에 대한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통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 통제란 말 들어봤죠. 행정을 통제한다. 행정 통제.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과 3번은 바로 행정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은 시민이 통제한다. 2번은 입법부나 사법부가 통제한다. 3번은 스스로 통제한다. 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내부 통제라 그래. 내부 통제. 그래서 1번과 2번은 묶어서 외부 통제, 3번은 내부 통제. 알았습니까? 나중에 배워. 1번과 2번 묶어서 외부 통제, 3번을 내부 통제. 자, 상가로 2번은 이제 행정기능의 재정립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작은 정부를 구인한다고 해서 모든 기능을 시장으로 넘기는 건 아니죠. 그럼 시장이 할 게 있고 정부가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무엇이 시장이 할 것, 무엇가 정부가 할지 이걸 여러분들 알아보는 검증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마케팅 테스트, 시장성 검증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 절차는 문제 구급에서 한번 나왔었죠, 여러분들. 개념 정의에 나왔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박스가 나와. 그죠? 옆에 이제 맨 위에. 박스 보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반드시 피해는 업무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 만약에 no 그러면 과감히 폐지하면 돼, 안 돼? 되겠죠? 근데 그 밑에 yes라 했어요. 반드시 피해는 업무인가? 그러니까 yes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다 질문을 던져. 그렇다면 반드시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 그러면 no 그러면 어떡하나? 민간의 책임으로 민영화시키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yes라고 했어요. 야,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 돼. 이게 yes.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 그렇다면 반드시 정부가 직접 수행을 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 만약에 no 그러면 계약을 통한 민간 위탁하면 돼, 안 돼?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돼, y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기업 방식을 먼저 생각하고 최종적인 방법이 바로 책임 집행기관, 그걸 책임 운영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책임 집행기관, 책임 운영기관은 정부 조직이야.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100% 다 공무원이야. 우리나라 여러분들 국립중앙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남산에 보면 여러분들 중턱에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몽땅 다 공무원이야, 공무원. 근데 이제 공기업 나온 거 있죠. 공기업은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들도 지금 그냥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무원이야,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이지. 우체국 공무원 뽑잖아. 국가직무집할 때 뽑잖아. 우정사업 해가지고 이런 뽑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뽑잖아요. 600명 정도 뽑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이제 공기업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철도공사, 코레일,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야,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책임 운영기관하고 공기업 가운데 공적인 인사가 보다 강한 것은 뭐야? 책임 운영기관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걸 왜 물어봤냐? 그럼 시장성 검증 절차 가운데 공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럼 뭐야? 책임 집행기관, 책임 운영기관을 활용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임 집행기관 화살표 해놓고 공적 성격이 가장 강한 분야. 공적 성격이 가장 강한 분야에서 책임 집행기관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장성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을 했고, 자, 그 다음 정리할 게 쌍가루 3번에 이제 민영화가 나오죠. 자, 민영화는 정부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민영화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뭐 거기 협의, 뭐 강의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 하단에 한 장을 넘겨보세요. 민영화의 방식이 나와 공기업 민영화, 계약 방식, 보조금 허가, 구매권 방식 등등이 민영화 방식을 대표하는데 요새는 이것도 출제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나와. 근데 보통 민영화를 물어볼 때 요새 좀 나오는 게 거기 계약 방식 얘기한 거 있죠. 그래서 거기 첨삭 지도에 정부 계약에서 정부 계약의 종류가 나오고 3번에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이라는 게 나와. 그 3번의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이다 별표. 요게 출제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거론되는 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보시면은 민영화의 장점과 문제점 나오죠.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출제해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형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일단은 그 42페이지에 자, 거기 계약 방식 자체가 나오는데 계약은 정부가 필요하거나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를 계약에 의하여 민간에서 공급하는 결정. 이게 바로 계약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민간 위탁을 토대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 나오죠. 첨삭지도에 3번에. 그래서 거기 네 가지 형태가 나와. BTL, BOT, BO호, BTO에서 네 가지가 나오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출제에 많이 나왔던 것은 바로 BTL 방식이에요. BTL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별 어려운 게 아니야. 영어의 약자를 잘 가져가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BTL의 B는 빌드야. 빌드. 민자로 건설합니다. 민간의 자본으로 건설한다. 해서 빌드. T는 트랜스퍼. 자, 여러분 준공된 이후에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 거기 기부 체납은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시기는 바로 준공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민자로 건설을 해서 완공된 시점에 따라서 이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리는 리스야. 비록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정부한테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거기 정부에 임대하고 이렇게 나와. 그럼 정부에 임대했다는 것은 운영은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운영하는 거죠. 민간은 여러분들 임대료 안 받고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 이게 바로 BTL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자를 잘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 밑에 임대료로 투자비 회수란 말 나오는데 지금 이게 BTL 방식은 보통 거기 이제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비수익적 사업이다 밑줄. 보통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서 여러분들 이걸 활용하고 있고 정부가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 자체는 위험이 거의 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임대료 자체를 예를 받아가지고 투자비 해소하면 투자비 해소 다 끝나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민간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민간의 위험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공공임대주택, 노인, 양로, 요양시설 등 투자비가 회수한 시설에서 많이 쓰는 것들 BTL 방식이에요. 됐습니까? 자, 현재 보세요, 여러분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임대료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여러분. 국민임대. 근데 사실 국민임대를 받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여러분 이게 수익이 발생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아파트 관리 보수하는데 엄청난 비용 들어가거든. 두 번째 뭐냐면은 거기 이제 그 일하는 분들 또 이제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월급 나가 안 나가? 월급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따지면 똔똔이 불과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바로 비수익적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 BTL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BOT 방식 나온 거 봐. BOT. 자, B는 민자로 건설한다. 빌드야. 그 다음 O는 오퍼레이트. 그리고 시행자가 직접 운영을 해. 그럼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운영을 해. 그리고 운영을 토대로 투자비를 회수했죠. 그럼 그 종료 지점에 여러분들 소유권이 정부한테 이전이다. 알았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BOT 방식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거기 계약 만료 후 기부 체납, 소유권 넘어간다고 표현이고 운영 기간 동안 투자비 회수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옆에 BO 방식, 빌드 민자로 건설해. 그리고 소유노 민간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한테 넘어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넘어가는 건 없잖아요. 민간 자체가 민자로 건설하고 민간이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니까 이건 뭐 정부로 여러분들 뭐 기부 체납하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BTO 방식은 뭐냐면 민자로 건설한 다음에 준공 이후에 소유권이 정부한테 넘어가. 근데 운영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야.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해. 그리고 민간이 직접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했다는 적자 보호제 지름 방식, 바로 BTO 방식입니다. BTO 방식. 지금 여러분들 수원에 북수원 여러분들 순환도로, 민자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요거 지금 얘기한 BTO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게 되면은 어찌든 간에 용인 수원에서 사는 분들이 북수원 그 순환도를 이용하면은 안양 가는 길이 굉장히 짧아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 쪽에 사는 사람들이 안양까지 가는데 40분 걸리는 시간이 15분이면 돼. 그만큼 시간이 짧아졌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이용을 하잖아. 그럼 이용을 하면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운영을 하는데 뭐 5년 내에 5년 동안 운영한다. 근데 운영했는데 적자가 발생했어. 그럼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 줍니다. 바로 BTO 방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식 좀 숙제해서 좀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자, 기출문제라는 거 한 거 하나 풀어보겠는데 자, 문제 5번을 보세요. 문제 나눠드린 것. 문제 5번. 민간 투자 사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 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를 민간에게 지급한다. 이 민간에 지급하는 방식. 정부 운영에서 바로 뭐야? BTL 방식. 내가 출제해 나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약 60~70% 된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면 BTL을 찍어. 그럼 답이 한 60%가 넘어.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찍는 것보다는 알고 하는 게 낫지. BTL은 여러분들 수익이야, 비수익이야? 비수익이라고 그랬고, 자, 운영은 정부가 한다, 민간이 한다? 운영은 정부가 한다. 그리고 민간은 임대료 받아서 투자비 회수한다. 됐습니까? 그렇게 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이게 출제해 놨기 때문에 내용 필요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정리할 게 바로 뭐냐. 이건 그렇고, 자, 민영화 방식, 아까 교재 잠깐 나온 거 보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보조금 방식이라든가 허가 방식, 구매권 방식 그런 건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문제를 또 풀 때 그때 이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대신 가져갈 게 뭐냐면은 44페이지. 자, 민영화의 장단점이 나와.
나와요. 민영화의 장점 뭐가 있는지 장점과 단점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영화 장점은 이제 정부가 민간한테 넘기고 비효율적인 낭비를 제거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정부는 효율성 제고할 수 있고 또 민간으로 넘김에 따라서 작은 정부 형성에도 기여해야 하네. 기여하겠죠. 1번은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꼭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자, 그리고 민영화의 문제점에서는 기억벌에 보시면 꼭 가져갈 게 책임 전가란 말이 나온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한테 넘기니까 책임 전가 현상을 가져간 거죠. 가져오고 두 번째, 민간 운영할 때는 여러분 수익을 추구해야 하네.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저렴한 서비스의 제약이란 말 나왔나? 나왔죠, 여러분들. 저렴한 서비스의 저희란 말 나와서 여러분들. 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민영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잘 보자, 여러분들. 뭐의 제고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영화하는 게야.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분들 큰 정부 자체에 살집을 줄여가는 게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측면이 제고되니까 효율성 제고지. 근데 항상 요걸 강조하면은 요 반대에 해당되는 행정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야? 형평성이야. 이건 경시하는 게. 자, 물어보자.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구현해 큰 정부를 강조해. 작은 정부. 그럼 작은 정부는 시장,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 아니야. 시장 경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야. 큰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형평성이. 아까 제가 공정한 정부, 사회의 건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공정한 사회의 건설 큰 정부야.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형평성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은 경시가 돼, 행정학에서는. 민영화는 이걸 강조한 게야. 그럼 이건 경시한다, 안 한다? 이건 경시가 돼. 알았죠? 그리고 민간으로 책임을 어떻게 전가한다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 걸 좀 가져가시고, 그럼 여러분들, 자, 문제를 잠깐 좀 보자. 문제 보고 또 설명하는 게 낫겠나. 자, 오늘 프린터블 알아둔 문제 6번 나온 거 보자.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야. 2020년도 군무원 9급 문제야. 이번에 공공성의 침해는 무조건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번에 서비스 품질의 저하, 3번에 경쟁의 심화. 민영화를 얘기할 때는 시장 경제의 논리 아니야. 그럼 이젠 독점이야, 경쟁이야. 경쟁이지. 그러니까 3번은 맞지. 4번에 책임자가 맞지.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들 민영화 자체는 상호 경쟁심을 유발하고 보다 많은 여러분들 고객의 서비스를 적절하기 위해서 품질 자체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네. 하겠지. 그래서 품질의 저하가 아니라 우리의 장점 가운데 품질의 향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을 몰라도 1번과 3번과 4번 자체는 무조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의 형태는 여러분들 2번에다가 답의 형태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됐습니까? 품질의 저하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내용 정리. 지나친 경쟁심의 심화 문제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 보자. 민영화는 저렴한 서비스 공급을 가능케 한다. OX. 저렴한 서비스가 아니죠. 민간은 수익을 추구해야 해. 그래서 저렴한 서비스에 제약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대답한 게 틀렸잖아. 그럼 체킹해둬야 돼. 여러분 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려. 근데 체킹해서 받으면은 여러분들 실수를 덜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 거는 꼭 체킹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44페이지에 교재 44페이지 또 하나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민영화 방법 가운데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 얘기 예산했어요. 했죠. 근데 하나 가져갈게. 거기 날개에 보시면 정부 조직법 제6조 날개 밑에 행정기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 중 밑줄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그럼 뭐 조사한다, 검사한다, 여러분들 검정한다, 관리한다 이 말들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돼 있다, 안 돼 있다? 관련돼 있지 않아요. 이 관련돼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라고 해. 안 나와. 나오죠. 개인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얘기한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비권력적인 여러분들 업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권력적인 업무. 이걸 사실행정 업무라고도 얘기해. 뭐라 한다? 사실행정 업무. 그럼 하나 물어보자.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를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교도소, 교도행정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돼야 한다. 쉽게. 여러분들 권리를 제약하는 거 아니야. 신체의 자유, 고주 이전의 자유를 다 제약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일정 기간 동안 콩밥 먹으라고 의무를 부과해야 하네.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면 교도행정은 민간 위탁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게 사실 민간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민간 교도소는 위탁 방식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럼 위탁 방식이 아니라고. 보조금 방식 그런 방식이지. 민간 위탁이 아니야, 그거는. 민간 교도소는. 민간자가 들어갔다고 다 민간 위탁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혼동을 많이 해. 민간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교도행정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 국방. 민간 위탁으로서 적합하다. OX. X죠. 국방이 의무 아니야. 이해했어요? 경찰. 그 X야, 그것도 여러분들. 민간 위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의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교도행정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건 좀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민영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가 나와요. 정부 규제를 완화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규제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은, 자, 거기 들어보자. 그것도 한 문제야. 정부의 활동이나 기능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 그러면 규제, 어쨌든 간에 규제. 자, 미리 하나 보고 가자. 페이지 28. 우리 법문교재 28페이지. 법문교재. 자, 쌍가루 8번에 활동 과정의 성질에 의한 분리에서 기획 집행 기능 나왔고, 밑에 규제 조장 기능 나왔어, 안 나왔어? 규제 조장 중재 기능 나왔어, 안 나왔어? 저기 규제 나온 거 봐.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 생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으로서 정부 기능 중 미칠 가장 많은 부분. 이 규제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장 지원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능이야. 특정 분야를 장려하기에 재정 아니면 여러분들 금융상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 안 많아? 저거 조장한다고 보는 거야, 조장. 장려한다고 보는 거야. 장려하는 분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재 조정 기능 자체,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하는 것들, 노동쟁이 조정하는 것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정부의 기능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을 얘기할 때 어쨌든 간에 규제의 기능을 얘기한다 하는 것 정도로 좀 정리해서 체킹해 둘 것.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규제는 그만큼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는데 대신 하나 가지고 갈게. 4페이지. 하나만 미리 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본문교재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서브 교재.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4페이지 보시면은 4페이지. 거기 오른쪽 메뉴에 규제의 대상에 따라 수단 규제, 관리 규제, 성과 규제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수단 규제를 보통 투입 규제라 그래. 그러니까 투입을 사전에 기소를 투입한다. 어떤 수단을 갖고 뭐 한다. 이걸 사전에 규제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수단 규제를 다른 말로 사전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리 규제를 얘기할 때는 작업 관리 과정이나 절차를 규제하는 거야. 요렇게 해라. 과정이나 절차, 순서를 정해놓고 규제하는 것들, 이거 관리 규제예요, 여러분들. 성과 규제를 얘기할 때는 사후 규제라고 그래. 뭐라 한다? 사후 규제. 그래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나서 이를 사후에 규제하는 걸 얘기해요, 사후에.
그러니까 이 성과 규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행위 주체의 재량권을 그만큼 인정을 하는 게 안 하는 게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만 설정해 놓고 그 과정, 절차, 수단 안 따져. 어떻게? 나중에 나타난 성과를 갖고 규제하는 걸 얘기해요. 성과를 통제하고 성과를 갖고 규제하는 게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단 규제하고 관리 규제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과 규제는 공무원의 재량권의 확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재량권의 확대. 그리고 밑에 사전 규제, 사유 규제, 사전 규제를 얘기했던 수단 규제, 사후 규제를 얘기했던 성과 규제, 좀 전에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게 다시 한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성격은 꼭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로 출발한다? 개인의 이기성. 이를 대표하는 이론들 몇 가지 정도 되겠죠. 뭐의 딜레마? 제일의 딜레마. 제일의 딜레마 이론을 다른 말로 구성의 모순이라 그래요. 뭐란다? 구성의 모순. 구성의 모순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구성을 어떻게 해에 따라서 자백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야 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공의제 비극 얘기했지. 자, 공의제 비극을 얘기한 학자 누구? 1번 할딘. 몇 번? 할딘.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건 치킨 게임 얘기했죠. 구명포 딜리진 배반 현상 얘기했고. 자, 제가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 좀 되겠어요. 불안전 경쟁, 자연 독점,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 외부 효과, 경기 침체와 같은 경기 불안정성, 소득 배분의 불공정성까지 얘기했어요. 자, 이단 정부의 개입 방식 물어보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내용 가운데 공적 공급을 토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 두 가지 얘기해봐. 공적 공급. 일단은 공공재는 무조건 들어가지. 공공은 정부가 공급하지. 또 하나. 자연 독점. 자연 독점은 공적 규제 또는 공적 공급이라 그랬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적 공급을 토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 두 가지 얘기해봐라. 뭐하고 뭐?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부 실패에 관한 내용이야. 자, 머릿속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결의. 그걸 조직 목표의 내부성. 이를 대표하는 게 니스카넨에 뭐가 있다? 관료에 예산 극대화 모형. 파생적 외부 효과. 기억나요, 여러분들?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 그걸 포획 이론 관련되어 있죠. X의 비효율성 들어가죠. 산출물의 무형성, 이걸 최저성과 종결 메커니즘의 결의. 됐습니까? 여러분들 비용과 편익의 절연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 얘기했고 정치인의 단견 얘기했죠. 여기다 뭐다? 정부 실패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정부 실패된 정부의 개입 방식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세 가지 형태. 삼인영, 권민규, 파보기. 자, 삼인영은 사적 목표의 설정. 다른 말로 뭐? 내부성. 이건 민영화 방식을 토대로 개입한다. 파보기는 파생적 효과 두 가지. 보조금 삭감. 기는 규로, 규제 완화. 권민규. 권력의 편제는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이야. 뭐가 거기에 판다? 민영화, 규제 완화. 잘했어요. 그거 가져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민영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물어볼 게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OX. 5죠. 형평성 경시 OX. 5죠. 경쟁의 심화 OX. 5죠, 여러분들. 저렴한 서비스 제약, 저렴한 서비스 가능? 제약 얘기했죠. 제약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책임 전가야 책임 확립이야. 책임 전가, 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계약이한 민간의 딱 방식은 자 물어보자.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 OX. X라 그랬죠.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업무. 해서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 수단 규제, 여러분들 관리 규제, 성과 규제 세 가지 정도 되겠잖아. 이 세 가지 가운데 과정과 절차를 설정해서 규제하는 건 뭐? 관리 규제, 투입을 규제하는 거. 수단 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들 재량을 강조해주고 성과만을 규제하는 것들.
성과를 평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달성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걸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후 규제, 성과 규제, 사전 규제, 수단 규제 잘했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이론학이 끝나고 오후에는 문제만 좀 나눠주고 풀어보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갖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수업은 똑같이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4시 20분에 끝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